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2단원 인권과 관련된 마지막 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인권 보호를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권 표어를 만든다던가, 인권 포스터를 그린다던가, 인권 UCC를 만든다던가. 근데 이거는 활동 위주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식으로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교 왔을 때 각각의 담임 선생님들과 실제로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다음 차시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차시로 넘어가기 전에 110쪽의 주제 마무리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푸시고 학교에 와서 담임 선생님들께 검사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린다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교과서 111쪽을 펴주세요. 이제 인권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지가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는데 사진처럼 아버지께서는 뒷자리에 앉은 민지에게 안전띠를 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상황이에요. 이 보이는 그림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숨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법들이 있는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네, 어느 정도 찾으셨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쵸, 안전띠 매기. 안전띠 매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적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파란 불일 때 횡단보도 건너기. 이것도 도로교통법 제5조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자전거 탔을 때는 모자를 쓴다. 이것도 도로교통법 제11조 3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자전거 탈 때랑 관련된 법이 또 있어요. 이건 좀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 갔기.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13조 2의 6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운전자가 지켜야 할 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차가 이 정지선 앞에서 멈췄죠. 이것도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귀찮게 이런 법들을 만든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법들을 안 지키면은 벌을 준다거나 벌금을 가하는 걸까요? 자, 왜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지 112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처럼 국가가 만든 강제성이 있는 규칙을 법이라고 한다. 법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이를 어겼을 때는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법이 사회의 변화에 맞지 않거나 인권을 침해할 때는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들 수 있다. 제재라는 단어는 규칙이나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어겼을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벌금을 준다던가 법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굉장히 도로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도로 위에서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해도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점점 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겠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사고가 자주 발생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 법을 만들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이유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우리나라 국가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법을 바꾸거나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회 변화에 맞지 않거나 우리가 배웠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 이렇게 변경된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관련된 법인데요. 예전에는 음주운전해서 사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지는 제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억울한 그런 사망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조금 더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은 무기징역,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 산다거나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이 조금 더 강화되고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사례 보시면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2014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뒤쪽에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가끔 뉴스 보면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어린 아이가 못 내려서 내린 거를 미처 못 내린 걸 확인을 못해서 사망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뒤쪽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방지하고자 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사례들만 봤을 때도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는 이유가 국민들의 안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그렇다면은 법과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도덕인데요. 법과 도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과서 113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도덕 등과 구별된다. 다음을 보고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해보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도덕 배우죠. 도덕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등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모든 규범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은 법은 강제성이 있다는 거.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도덕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6가지의 상황 중에서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에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네, 첫 번째, 이웃 어른을 보고 인사하지 않는 것. 그러면 법으로 제재를 받나요? 아니죠. 이거는 도덕이죠. 학교 물건을 훼손하는 것. 이건 어떨까요? 네,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이죠. 학교의 재물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는 것. 이것도 역시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상황이겠죠. 버스를 탈 때 줄을 서지 않는 것. 자, 이것은 도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5번째,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 네, 이건 절도죠. 당연히 법으로 제재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끼리 다투는 것. 여러분들 많이 다퉈봤을 텐데 벌금을 물어본 적은 없죠. 당연히 이것은 도덕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법과 도덕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지죠. 상황을 통해서. 네, 강제성이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내거나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율적인 도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주위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을 받겠지만 따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이번 시간에는 법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진 까닭 그리고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법은 사회 질서 유지하고 사람들의 안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법은 그래서 국가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 기준으로서 누구나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범입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도 지켜야 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생활 속에서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